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정료의 그래미 보이콧, BTS 보이콧이 촉발한 글로벌 음악 권력의 지각 변동이란 중국 기사를 살펴보고 이 이슈에 대한 중국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팝 시장을 뒤흔든 가장 뜨거운 뉴스는 단연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어워즈의 보이콧 선언입니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BTS 팬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얼마나 BTS 팬이 많고 화력이 대단하냐면 BTS 멤버 지민 생일에 제주항공 비행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거금을 모아 지민의 사진을 뒤엎는 항공기를 띄웠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소셜미디어 웨이보의 계정이 정지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BTS가 서구 중심적인 음악 시상식의 장벽에 맞서 더 이상 그래미의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전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전세계 음악계와 미디어가 이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K-팝 그룹의 시상식 불참이 아닌 서구 문화 패권주의에 대한 아시아 대중문화의 전면적 도전이자 글로벌 문화 주도권의 이동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연일 심층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 포털이자 언론 매체인 네지제에 게재된 심층 분석 기사, BTS가 2026년에 하이브를 위해 실제로 얼마나 벌어들일까요를 바탕으로 중국 언론이 이번 BTS의 그래미 보이콧 사태와 그들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언론이 BTS의 보이콧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지점은 바로 그래미가 제안한 최고 아시안 팝 음악 퍼포먼스 부문의 신설입니다. 네지지를 비롯한 중국 언론과 관찰자망 등 평론 매체들은 문화적 격리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가 앨범상, 올해의 노래상 등 이른바 4대 본상 영역에서 아시아 아티스트들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아시아인 전용 칸막이를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아시아의 최고 정점 아티스트들을 본무대에서 배제하고 그들의 글로벌 팬덤과 영향력만을 흡수하려는 미국 음악 산업의 지극히 상업적이고도 오만한 계산법이라며 과거 그래미가 흑인 음악과 라틴 음악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어반이나 라틴 부분을 신설해 본상 수상을 제안했던 구태연한 차별수법을 아시아 음악에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BTS가 이러한 교묘한 주류 배제 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뷔페식 시상식에 구색 맞추기형 카드가 되기를 거부한 것은 아시아 문화권 전체의 자존심을 지킨 전례 없는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지즈 기사는 이번 그래미 보이콧의 배경에는 BTS가 가진 압도적인 경제적 자생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체 불가능한 상업적 가치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미가 권력에 기댈 필요가 없을 만큼 BTS 자체가 이미 거대한 하나의 독립된 글로벌 문화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지지가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재무 분석에 따르면 BTS의 2026년 컴백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사상 단일 그룹이 상장 기업의 재무 곡선과 시가총액을 통째로 뒤바꾼 가장 경이로운 사례로 꼽습니다. 빌보드, 현대차 증권 등 금융권 예측에 따르면 BTS의 2026년 글로벌 월드 투어는 전 세계에서 약 39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6억 6,400만 달러의 티켓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보도하며 여기에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24개국 1위를 차지한 복귀 콘서트 생중계 및 다큐멘터리 BTS 더 리턴 등 컨텐츠 매출 그리고 약 3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굿즈 및 라이센스 매출을 더하면 BTS 컴백 후 12개월간 유발되는 직간접적인 경제 총규모는 1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덧붙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처럼 미국 팝 시장의 핵심 소비 지표를 지배하고 있는 BTS이기에 서구의 구시대적인 권위주의 시상식인 그래미에 굳이 연연하거나 고개를 숙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분석합니다. 오히려 아쉬운 쪽은 전세계 청년 세대의 유입이 급감하고 시청률 저하로 고심하는 그래미 측이라는 비틀린 권력관계를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BTS의 그래미 보이콧 사태를 다루는 중국 언론의 시선 이면에는 다른 고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중음악 산업에 대한 깊은 반성과 부러움, 나아가 중국 매체들은 이번 BTS의 보이콧이 서구 문화 패권에 균열을 내는 중요한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미가 급해진 나머지 아시아 음악을 거두려 했던 시도는 오히려 전세계 아시아계 아티스트들과 유색인종 음악가들의 연대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제 서구가 정의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시대는 저물고 다극화된 문화 권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BTS가 온몸으로 증명해냈다는 것이 중국 언론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주어를 그래미에서 중국어로 바꾸면 한한령으로 한류를 맡고 있는 중국 자신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기사라 재미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이슈를 바라보는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미국 중심의 시상식이 아시아 음악을 격려하려 하자 아쉬울 것 없다는 듯 판을 엎어버리는 체급이 부럽다. 우리 내수용 스타들은 해외 브랜드 눈치 보기에 급급한데 음악 하나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니 이런 대담한 결단도 가능한 것이다. 그래미가 시청률 때문에 아시아 팬덤을 이용하려는 속셈을 정확히 꿰뚫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자본과 권위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음악의 본질을 지키려는 그들의 뚝심과 아티스트로서의 자존심이 진심으로 부럽고 멋지다. 지역이나 언어로 음악을 나누지 말라는 메시지는 오만한 서구 음악계의 뒤통수를 때리는 명문장이다.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돌을 넘어 시대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 리더를 보유한 한국이 부러울 뿐이다. 우리 중국 가수들은 매년 수억 장의 디지털 앨범을 팔았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을 뒤흔들고 빌보드 1위를 밥 먹듯이 하는 아티스트를 가진 나라의 기분은 어떨까? 글로벌 탑티어의 자리에 오르면 시상식이 갑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갑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중국 연예계에서는 자국 시상식조차 자본 논리에 휘둘리는데 이들의 글로벌한 위상과 파워는 차원이 다르다. 이미 전세계 스타디움을 매진시키고 12개월 동안 1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내는데 무엇이 아쉽겠는가. 서구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 왕관을 써버리는 그 압도적인 자생력과 롱런의 비결이 부럽다. 7명의 멤버가 모두 솔로로도 빌보드를 찢어놓고 컴백하자마자 하이브의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는 상업성을 가졌다. 이런 사기적인 능력치를 가진 그룹이 상을 구걸하기는커녕 시상식을 보이콧하니 서구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 교묘한 차별을 아시아의 다른 아티스트들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묵인했을 텐데 BTS가 총대를 메고 걷어찼다. 아시아 전체의 자존심을 대변해 서구 패권주의 일침을 가한 그들의 기계에 박수를 보내며 한편으론 너무 부럽다. 정작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1위를 다툴 때 한국은 전세계 젊은이들의 심장을 울리는 컨텐츠를 만들었다. 보이콧 기사를 보며 우리 대중문화 산업의 얕은 깊이와 진정성 부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반성하게 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 반응은 어쩐지 지금 중국의 가수들이 K-팝은 흉내내고 모방은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의외로 이번 이슈에 대해서 중국 언론이나 네티즌 태도가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결을 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한국의 축구 실력만큼 K-팝과 C-팝의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히 BTS는 폄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